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원의 박경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주말에 저희가 이제 간담회 네 번째 시간인데 저번에 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마을에 또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오늘도 저는 주로 이제 전문 요원님들이 현장에서 선생님들 뵙고 얘기를 하면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서 사업이 이제 필요한데 질문을 받은 사항이랑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정현 팀장님이 좀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이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다 같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메모를 좀 해놨다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로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 이 사업이 되려고 하고 마을이 발전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팀장님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먼저 있습니다. 같이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주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기존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을 또 드렸고 주로 건설사가 추진위원회가 와서 일을 하는데 건설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마을이 이제 발전이 되려고 하면은 또 이 금액적인 문제가 있는데 마을이 다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공감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근데 금액이 이제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그 감정평가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에 두고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대한의 금액을 드리는 게 감정평가랑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많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재개발을 했으면 오히려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돼서 뭐 이렇게 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재개발이랑 저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 지역주택조합의 법적인 취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부동산으로 인해서 땅, 건물 요거를 담보로 조합을 형성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아파트를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땅을 가지고 저희가 조합을 형성해서 아파트를 짓는 건데 재개발은 또 아파트를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재개발이랑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 재개발은 건설사가 엄청나게 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토지에 아파트를 세우고 거기에서 지주님들 사시고 근데 건설사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은행에서 나온다니까 PF 금융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건설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여기에 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3분의 2 재개발 설립 조건입니다. 3분의 2의 모든 사람들이 2007년 4월 4일 우리 봉천상구의 재개발 설립 조합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이제 마을의 모든 분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재개발을 하자라는 설립을 법적으로 취지에 동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설립이 되고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이 건설사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그 비용을 먼저 대납을 해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설립이 되고 그 비용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은행에서 담보를 대고 PF를 이제 터뜨릴 때는 이 건설사의 재무 제표 능력이랑 담보랑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이 비용을 건설사가 이제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그거랑 완전 다르게 은행이 건설사의 재무 제표 능력을 전혀 보지를 않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개발이 만약에 들어왔으면 분양가가 얼마나 정도 됐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일반 주위에 부산에 제일 근처에 있는 아파트 분양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5% 인하한다. 5%는 너무 저렴하다. 너무 많이 줘야 되냐. 그게 취지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하면 대략적으로 700에서 800을 잡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가 아파트는 전부 1000만 원, 요 가까운 이편한 세상만 해도 아파트 10년이 넘는데 아직도 1000만 원 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는 재개발이나 일반 분양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한데 이게 왜 비용이 저렴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데 아파트를 이게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조합원들이거든요. 조합원이 내 땅을 가지고 우리 부동산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 건설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 건설사가 들어서 건설사 비용을 주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80%의 조합 설립이 되고 아파트 분양을 이 아파트 세대수의 절반의 조합원이 모집이 되면은 이게 승인이 나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은. 그럼 이미 아파트 지을 담보는 다 있고 은행에서 돈은 나오고 아파트 들어갈 사람까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부담 없이 아파트 갈 사람까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비용을 가지고 자 그러면 한양건설이 뭐 상공건설업체니 2군건설업체니 1군건설업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우리 조합원이 설립이 되면은 비용은 아시아신탁사에 정확하게 투명하게 맡기고 조합은 조합장에 새로운 대장이 나타나고 우리 거기서 서로 심의를 해가지고 어떤 걸 하자 이 결정나는 부분이 지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게 취지를 가지고 봤었을 때 흔히 같으면은 내 땅에다가 아파트를 올리는데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삼성, LG, 뭐 GS 이런 건설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최고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더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땅에다가 최대한 저렴하게 건설해서 돈을 조금만 주고 아파트 짓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많이 주고 짓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메이커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조합원이 결성이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5% 인하해서 뭐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상은 재개발이랑 지역주택조합을 비교해 봤을 때 재개발이 진행되면은 평당 단가가 1,0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나중에 분양권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나는 한 800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에 아파트 살 수 있는 분양권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아파트를 사야겠다. 시장에서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다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그럼 10년 된 적이 이 편한 세상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고 요 옆에 있는 태화현대가 96년도에 준공이 됐고 딱 20년이 됐거든요. 지금 거래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20년 넘은 아파트도 850만 원 900선에 가고 또 동일 스위트 아파트도 한 10년 넘었는데 한 950선에서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 새 아파트가 지금 700만 원, 800만 원을 분양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20년 된 아파트를 1,000만 원 주고 살 것인가, 새 아파트를 800만 원 주고 살 것인가, 여기에서 갭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조합원들은 이 조합원의 분양권이 없으면 아파트 사지를 못해요. 그럼 기존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당 최소 생각해도 이 새 아파트가 제가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갭 차이가 2, 300이 되는데, 그러면 그 아파트가 30평만 한번 잡아볼게요. 1,000만 원이면 3억이고, 여기는 한 2억 4천 이렇게 돼요. 그럼 6천만 원의 갭인데 그 비용을 얼마에 집행해서 아파트를 살 것인가? 이게 이 분양권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시장 가격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그 기존에 뭐 지주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조합장님이랑 마을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추진위원회고 한 달 후 정도면은 여기 아시고 계시죠? 여기 왜 이렇게 땅 필지가 큰지 이게 같이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조합원이 되는 거고 80% 인가가 됐을 때는 뭐 니 편, 내 편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이제 나는 사실상 뭐 지주님들의 권리가 아파트를 사지를 못하겠다. 나는 왜 여기 사는 게 좋다.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러고 저번 주 간담회 시간에는 좀 협의를 해주신 분이 많이 오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밑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제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냐. 그럼 사업구역을 우편 보냈다시피 좀 조정을 하자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위에 지주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밑에라도 빨리 하고 그 세월에 기다리냐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랑 매매 계약 약정도 했고 저희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보수를 하려고 하면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초에 또 2007년도에 재개발을 다 같이 진행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마을이 이렇게 나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정 안 된다고 하면은 조합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이거는 정확하게 좀 피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윗구간에는 나는 좀 소재 지금 윗구간이 좀 많이 안 됐습니다. 이쪽 부분이 여기 밑에도 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협의를 해주신 분들도 내가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했지만 그 매매계약서에 보면은 사업 부지가 95% 완료됐을 때 대납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협의를 해주시고 마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아직 안 하신 분들한테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 건지 같이 좀 의논 좀 나눠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의사를 좀 진정하게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여기 살고 계시면은 나중에 나는 내 거 빼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 신성건설의 대납 비용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녹화전에 말씀드린 건데 나중에 저희가 왜 그때 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때 이런 얘기를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대로 이제 만약에 사업이 좌초가 되고 이래 결국에 결론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그냥 이거 사는 게 좋고 나는 땅 없어도 내 집 좋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결론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세세하게 저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제가 피력을 해놨다가 간담회 시간 때마다 계속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